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수정 연구원입니다. 2016년 상반기 금리 동향과 하반기 금리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채권 시장은 대외적으로는 금융 불안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금리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경기 부진으로 추가 금리 기대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초에는 위안화 급락과 저유가 심화, 유럽은행권의 리스크 부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확산되며 글로벌 차원의 금리 하락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월 말 BOJ가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면서 국내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시중금리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치권의 한국판 양적 완화 주문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통화정책 요구 확대 등으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졌으며 국고 3년 금리는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하회하였습니다. 실제로 6월 금통위는 1년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는 1.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내일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금이탈 우려와 정책 여력 확보의 필요성, 가계부채 급증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하반기로 이어되는 경우 국내 정책금리 조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말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었고 통화정책 기대도 재확산되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로 독일과 영국, 일본 국채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국내 시중금리도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불안과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후퇴하였고 글로벌 차원의 통화정책 공조 움직임도 부각되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국내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면서 채권 강세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 시중금리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중금리는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와 국내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금리는 브렉시트로 고조되었던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며 반등 조정될 수 있으나 브렉시트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잔존과 주요국 통화정책 공조, 미국 금리 인상 이연 등으로 상반기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불안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논의는 연말에 가서야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금리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경우에야 상승 압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은 국내 통화정책의 운신폭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채권시장 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반기 10조 원의 추경 편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잔존하며 3, 4분기까지는 시중금리 반등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4, 4분기에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부상하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 통화정책은 브렉시트 충격 여파와 연준의 금리 정상화 경로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도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내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겠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국내 통화정책은 브렉시트 충격이 단기에 그치는 가운데 정책 여력을 확보하면서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통화정책이 여타 선진국처럼 공격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가계부채 부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금통위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기준금리는 1.0%로 하향 조정되는데 이후에는 정책금리가 0%대로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각되기 어렵습니다. 기준금리가 0%대인 국가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캐나다와 홍콩 등 일부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국내가 0%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1.0%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 통화정책 기대가 소멸될 수 있으며
오히려 채권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 금리차도 추가로 축소되면서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포지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좁아지는 경우 향후 국내 통화정책이 대내 경기 여건보다 미국 금리 정책에 의존하여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통화정책 운신을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했는데 부채 리스크는 공격적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은 정책당국의 원리금 상환대출 비중 확대와 맞물려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BIS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경우 경제성장이 제약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국내는 이미 작년 말 동 비중이 88.4%를 기록하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국내 통화정책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선별적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며 국내 경기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본 추경 편성과 집단대출 규제 강화, 보험권 여신 심사 강화 등을 6월 금리 인하의 정책 조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 자금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 외국인의 원화채 투자는 내일 금리차 축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연초 템플턴 펀드의 자금 매수로 100조 원을 상회하던 외국인 원화채 잔고가 95조 원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중국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채 잔고 듀레이션은 작년 말 3년에서 최근 3.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일 금리차 축소와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가 외국인 원화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 자금 중심의 외국인 투자 확대 추이를 고려할 때 급격한 자금 이탈 가능성이 낮아 외국인 원화채 투자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중 회사채 시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계심이 지속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AA 급 이상 회사채의 경우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금리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 A급 이하 회사채는 금리 하락이 제한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초저금리 상황에 따른 금리 메리트 부각으로 우량 등급을 중심으로 한 회사채 시장의 우호적 여건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비우량 회사채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어 순상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급 회사채에서 5대 취약업종의 회사채 잔액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수요 기반도 부족해 비우량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